네, 안녕하세요. 대부업을 가장 쉽게 저자 초생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 6화에서 끝났었는데요. 7화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관리, 즉 이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포스팅도 4편까지만 쓰려고 했었는데 누가 쪽지를 주셨어요.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매너 있게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4편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내용은요, 아직 출간 전인 현재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 8월 8일이고요. 이 포스팅은 8월 4일에 있었고요.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2편 실전편, 부제는 나는 대부업 창업으로 한 달에 이틀만 일한다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포스팅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것보다는 책으로 보시는 게 더 깊이 있고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1편 안 보신 분은 예스24에서 대부업 창업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알라딘도 팔고요, 그리고 크몽도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은 또 전자책이지만 또 A4 용지 기준으로 또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셔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캡처본과 같이 블로그를 쓰실 때 우측 글감에서 대부업 창업이라고 검색하셔도 저희 네이버에서 출판된 제 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1편이요. 네. 자, 그럼 지난 3편에 이어서 고객의 이자 내역 계산 및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 그 포스팅과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앞에 내용들을 꼭 한번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객의 이자 내역 계산하고 수치 관련 계산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뭐 제 책을 봤다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제 교육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이자 계산하는 법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1억의 연금리가 20%면은 1억 곱하기 20%, 그리고 월로 나누면은 나누기 12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매월 월은 그 날수가 틀리잖아요. 어떤 날은 31일, 어떤 날은 뭐 30일 이렇게 있으니까요. 또 28일 있고 하니까. 이래서 1억 곱하기 20% 나누기 365일로 하고 해당 월에 사용한 일수만큼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달 월에 이자가 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캡처된 이 이미지 같은 형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고객 이름 적으시고요, 대출 금액 적으시고, 연금리, 월금리 적으시고, 시작일 적으시고, 종료일 적으시고, 설정된 채권 최고액 적으시고, 그리고 대출 그 월에 1월은 31일, 2월은 뭐 28일, 뭐 3월은 또 뭐 이렇게 31일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일수를 또 적어 주시고요. 실제 고객이 사용한 일수만큼을 또 입력해가지고 계산이 되게끔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1번처럼 고객에 대한 넘버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넘버링은 고객이 대출이 실행한 날짜입니다. 네, 2023년 8월 8일이라고 한다면 230808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2번처럼 고객의 물건지 정보와 채무 내역을 간단하게 기재하고요. 그리고 3번처럼 고객의 조건, 금리하고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매월 이자 계산이 가능하도록 함수를 만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1억 곱하기 20% 나누기 365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 그림엔 다 안 나와 있지만 총 저거는 이제 12월까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자금을 차입받는 경우에는 차입의 내역을 적도록 또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해서 실제로 고객에게 받는 금액과 차입처에서 지급하는 그 남는 금액의 차익을 또 계산해서 우리의 실제 수익을 계산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어서 2024년이 되면은 또 위에 수식을 새롭게 복사해가지고 다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객이 추가 대출 신청할 경우에는 새로운 넘버링을 또 만드셔가지고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1월에 사용일수가 30일이나 사용일수는 이제 15일로 적혀 있는 경우는요. 이건 제가 일부러 켜놓은 건데요. 15라고 써 있죠. 15로 적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을 1월 1일 날 그 첫날에 실행한 게 아니고 1월 뭐 16일에 실행할 경우에 그럼 실행된 날짜는 빼고 그 다음 날짜부터, 즉 1월 17일부터 카운팅이 될 경우를 가산해서 1월 31일까지는 총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용한 기간에 맞춰서 날짜를 입력하시면은 그 기간만큼 이자가 산출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2월부터는 또 28일이니까 28일로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월 날짜가 다르게 수치되는 금액도 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직접 엑셀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복잡하다고 하시거나 어려우시면은 저희 또 카페에 대부업 창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라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또 해당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해당 이자 금액이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원이 적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출 금액 곱하기 연이자 나누기 360으로 해서 산출한 이자는 12개월 365일 동안 고객에게 이자를 수취할 경우에 반올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자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림형식으로 마이너스 1원씩 제가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엑셀 함수, 반내림 함수, 라운드 다운을 사용하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4번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객의 연체금을 확인하기도 하며, 때로는 고객이 1월에 30만원, 2월에 25만원, 총 55만원의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에 고객의 사정에 의해서 1월 이자 전액과 2월의 이자를 일부 10만원, 40만원만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15만원이 남는 거죠. 예, 이 경우에 이제 미납이자는 15만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또 관리를 통해서 미납액을 또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통장 내용을 한번 들어갈 건데요. 제가 전에 통장을 이제 여러 개를 구분해서 만들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사유는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고객의 미납이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매월 일정일을 통해서 통장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2번의 항목으로 개설된 통장은 매월 일정 주기의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추출하고요. 은행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기간을 입력하시고 엑셀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엑셀에서 입금 받은 내용만 따로 정리한 뒤에 날짜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엑셀 기준값을 통해서 정상이자하고 미납이자를 위에 엑셀과 같이 비교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위에 4번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매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능을 포함해서 월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전산 사용료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내용들하고 또 다 저렴하게 전산을 사용하는 법들은 제 책하고 저희 카페에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카페에서도 많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은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즉, 단순하게 일을 하며 최대의 효과를 내자, 또 효율성을 내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3개월 이상, 즉 3회 이상 이자 수출을 해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리던 업무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단축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대부업 창업과 운영에 대해서 이런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고요. 저희 카페를 통해서 또 많은 지식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카페 주소를 URL을 제가 영상의 유튜브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